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5월 4일 날 김계환 사령관이 공수처에 장시간 조사를 받았어요. 예. 그 다음 날 언론 보도에 대통령 외압설을 부인했다고 뉴스가 나갔는데 그 뉴스가 오버예요. 부인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그 대목에 대해서. 그랬는데 지금 박정훈 대령 재판에 출석을 전에 했던 김계환 사령관은 외압이 없다는 증언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공수처 나와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못한 이유가 뭘까? 그 사이에 총선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특검 여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허물어진 거죠. 여기 공수처에 나와서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을 해버리면 공수처도 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 정황을 들이대려고 했던 건데 변호사도 없이 들어가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건 굉장히 변합니다. 그리고 지금 곳곳에서 허물어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해병대 전문공보실장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도 중요한 진술이 나와요. 유재훈 법무관리관도 꽤 중요한 진술 많이 해서 언론에 안 알려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공수처 단계에서도 대통령실이 굉장한 비상사태, 위기였고 그래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을 급히 경질한 겁니다. 민정수석을 새로 신설하는 이유가 그게 공수처 수사에서 직접적 영향을 받은 거라고. 그냥 빨리빨리 정리하고 떼내기 작업으로 들어간 거죠. 밑에서 과잉 충성한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대통령 지켜주려고 위증했던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죄가 추가됩니다. 위증죄. 요게 또 추가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 전부 다 각자 변호사 선임해서 지금 사기를 찾고 있다고. 이미 대통령 영이 안 통해요. 예. 군도 안 통하고 국방부도 안 통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저쪽에 똥 싼 놈, 저거 누구냐 하는데 어떤 놈 보니까 허리춤 올리고 손에 두루마기 화장실 들고 있는겨. 그럼 그놈이 똥 싼겨. 그러니까 여기까지 잡은 거예요. 장면만 못 잡았을 뿐이야. 그건 나중에 목격자나 CCTV를 까면 나와. 그러나 우리가 보기엔 범인은 딱 보이거든요. 예. 거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사태가. 어제 대통령 친입적 가석방은 처음이라 셀프 가석방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적 논란에 휘말린 어제 그렇게 검찰 인사 딱 해놓고 장모 석방 딱 시키지 않습니까? 3번이나 심사를 해가지고 벼룩도 납작 있다고 그러나요? 빈대도 납작 있다고 그러나요?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가까운 쪽에 대통령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보면서 왜냐면 본인이 어떻게 했냐면 법원에서 1년 판정을 한 다음에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그 난리를 치면서 내가 왜 저길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정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대통령이 모든 법 위에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사유 방식이 아니면 저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이라면 자기의 장모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1년의 징역형을 받았으면 그걸 감내하게 하는 게 적어도 대통령으로서의 위치에 맞는 판단인 거죠. 저는 이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은 오늘도 누적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총선 때 국민들께서 그래도 꽤나 많은 표를 통해서 정부를 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매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이 나라의 주인이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건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시민들이 일어나서 저는 더 때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정신 차릴 때까지 때려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아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최은순 장모의 경우에는 이미 1년형 선고받은 것도 굉장히 축소된 사실로 공소 제기를 했고 소송 사기라고 하는 가장 악질적인 파렴치범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경법이 적용이 돼서 5년 이상의 무기징역까지 해당이 되는 범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특검 더한 거를 해서라도 최은순 장모에 대해서는 저는 죄를 물어서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분이 지금 저렇게 염치 없이 동부구치소 앞으로 좀 나와서 차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대로 와서 다시 들어가는 날이 저는 머지않아 오게 될 거니까는 전 국민들께서 이 나라를 지키는 중추로서 전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잘못된 만행에 대해서는 전 더 엄중하게 우리가 꾸짖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거 다시 들어가나요? 조 라인으로 그대로 갈 겁니다. 그대로. 소송차를 아마 타고 들어오겠죠, 그때는. 그때도 난리 치겠네, 그러면. 홍준표 시장은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또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하니까 싹 바꿔버린 거, 그걸 국민들이 모릅니까? 그런데 그걸 잘했다고 얘기를 해요. 밥 한 번 먹었다고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아니 이제 폐쇄자가 발생했으니까요. 공간이 생겼죠. 열린 게 생겼죠. 정말 두 분들 날카로우시네요. 근데 더 웃긴 건 제가 그때 팩트를 완전히 폭격을 했어요. 예. 홍준표 대구시장이. 일단 이번 검찰 인사의 기본적인 이유는 정규적인 인사가 아니라 대통령 부인을 살리기 위한 인사다라고 본인이 확인해 준 거잖아요. 그죠? 상남자는 자기 부인을 살려야 되니까 저 상남자인 윤석열은 자기 부인을 살리기 위해서 말도 안 되게 대검 부장 8명과 검사장급 이상 39명을 인사하는 매우 예를 들면 상남자다운 행동들을 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국민들한테 알린 거니까 이번 인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김건희 씨의 어떤 범죄 혐의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범죄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무리하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볼 때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뭐 되게 좀 대통령을 위한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대통령을 돌려가는 것도 있어요. 뭐 하이에나 때? 그러면 대통령도 전직 하이에나잖아요. 그때 중에 대장이었으니까는. 아하.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상황에 도취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난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권력이 어느 순간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전 국가에 알려줬고 그런 권한들을 어떤 사안마다 다 투사시켜서 본인이 얘기하고 단죄하는 발상. 근데 제가 알기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더 나이가 많지 않나요? 더 많죠. 많죠. 한참 많죠. 6살 많아요. 좀 창피해요,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권력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전 그런 거 갖다가 표현상 하이에나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본인도 하이에나면서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참 권력이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을 짜 남용했다. 자신의 부인을 위해서 공적인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탄핵 사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진걸 소장님 혹시 이창수 검사장 좀 알아요? 개인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뭐 아는 말고 어떤 검사들이 있지만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요. 예. 하지만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직행한 뭐 최초의 사례로 알고 있는데 뭐 전주지검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이 스토킹에 가까운 과잉 수사를 했다 해서 큰 논란을 낳은 사람입니다. 근데 뭐 오늘 말은 뭐 그럴싸하겠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총선 전에도 소환을 했다가 그때 한번 짓밟히고 총선을 다시 추진했다가 짓밟히고 1차장에서 4차장이 모두 경질이 되고 한 명은 아예 그 중에서 제일 수사를 열심히 하려고 했나 보죠. 처음에는 쟤는 약속 대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생각했는데 법무연수원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4차장은.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수사를 열심히 한 자는 아예 수사를 할 수 없는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은 한동훈도 갔던 곳 아니니까 이건 일종의 김건희의 길자를 꺼낸 자들은 모두 죽는다라는 걸 예를 들면 대검의 6명, 중앙지검 차장 4명 다 아마 이 사람들이 이윤석, 송경호와 함께 김건희 지사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정보를 취합해서 민정수석, 왕수석을 내정한 다음에 정보를 취합해서 바로 다 잘라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김건희 지사 절대 안 된다. 뭐 소환을 이야기해. 내 이놈들. 내가 국연대 감히 내가 관심법 보안이 너희들이 욕심을 품었어. 이렇게 된 거라고 보는데 이창수 지검장이 말을 저렇게밖에 할 수 없겠죠. 근데 딱 보니 수사는 잘 안 되겠네요. 그동안에 153일간 왜 안 보였는지 설명했습니까? 안 보이면 안 보이는 줄 알아? 등장하면 등장한 줄 알아? 그런 식 아닙니까? 이게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신인기 변호사님, 우리가 지금 왜 등장했고 왜 안 나왔는지 압니까? 요즘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우리가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한 지가 지금 꽤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독재도 극복했고 권위주의를 극복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권위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나타난 게 이제 건희주의입니다. 건희주의.
그러니까 권위주의 때문에 지금 완전히 나라가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데 저는요 공정과 상식을 외쳤던 검찰총장 출신의 그러니까 범죄자를 때려잡았던 검사가 대통령이 됐는데 세상이 거꾸로 돼가지고요 이제는 범죄자가 우대받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잘못된 권위주의는 완전히 타파를 하고 저기 쓰레기통에 가서 이거 재활용도 안 되니까 어디 저기 쓰레기통에 가서 다 버려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153일 만에 나타난 것도 참 기가 막히지만은 공적인 역할을 하기 싫으면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적인 역할을 하기에 부끄럽고 본인 스스로 자질이 없다라고 느낀다면 그것도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국민들께서 많이 답답하실 텐데 저는 이 권위주의와는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